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때 큰 화제를 모았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한 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갔습니다. 피곤한 나날이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야간 수업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눈이 감길 듯한 상태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비어있어 앉을 수 있었고 곧 졸음을 못 이기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낯선 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 앞에 서서 민수를 콕콕 찔렀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민수는 당황하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이 다음 역에 내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흔들리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은 민수가 내려야 할 역에서 몇 정거장 뒤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남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린 후 민수는 지하철 플랫폼에 멈춰서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방금 그 남자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며 남자의 말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민수는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남자는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 어두운 골목길로 민수를 이끌었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골목길 끝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상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민수를 부드럽게 바라보고는 여기서 기다리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어리둥절해진 민수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곳에 홀로 남겨진 민수는 불안감에 떨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면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자신이 서 있던 길은 사라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만이 그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는 뭔가 음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발을 떼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불안감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결국 한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머리카락이 긴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음산한 노래를 흥얼거리며 매끄러운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공포에 쌓여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지하철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그가 내려야 할 역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그 전에는 분명히 보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창밖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그 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의 경험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경고였다.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미지의 남자와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민수의 삶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경계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의미 없는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민수는 그 늦은 밤 다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운 줄로만 알았던 공포로 남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오래되어 타는 것조차 불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집세가 저렴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 역시 그 이후로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집주인은 특별한 주의 사항은 없다고 했다.
단지 비 오는 날에는 변기물이 잘 내려가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 문제엔 이미 익숙해져 있던 터라 무시하고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심한 폭우가 내렸다. 번쩍거리는 번개와 함께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싸늘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에 휩싸였다. 변기 물이 미친 듯이 넘치고 있었고 물속에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다니고 있었다. 사진을 집어들자 사진 속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이상한 슬픔이 느껴졌다. 낯선 얼굴이었다. 누굴까 싶어 뒷면을 보니 1985 홀레날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후로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누군가 내 방을 어지럽힌 것처럼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브론즈색의 낡은 액자가 주기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또 심지어 내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그녀를 돌려줘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 이 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관리소 직원은 잠시 주저하더니 오래된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주었다. 그 기사에는 플래식을 올리던 신부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 당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다. 이상한 점은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라는 사실이었다. 이야기를 듣자 오한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평소처럼 방문을 잠갔다. 그런데 자정이 지난 시간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에 깼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이 열린 채로 커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휘감으며 누군가 내 귓가에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돌려줘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누군가의 낡은 흰 드레스의 끝자락이 창문을 넘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 이후 나는 그 아파트를 급히 떠났다. 아직도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그 사진 속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 여전히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그녀의 존재를 생각하며 나는 다시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섬뜩하고 긴장감 넘치는 공포썰이 공유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채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찾아가기로 했다. 할머니 댁은 작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내가 찾아온 것을 매우 반가워하셨다.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마을은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졌고 할머니의 예전식 집은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밤이 되자 나는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과 나무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오히려 긴장감을 키웠다. 결국 뒤척이던 나는 잠시 잠에 들었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내가 마을의 오래된 폐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폐가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서인지 어둡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왜 그곳에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꿈속에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창문 하나 없이 어두운 방에 초라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알고 싶니? 그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렸고 그 순간 등을 달리는 오싹한 전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덥석 물어보기도 전에 꿈에서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산책에 나섰다. 산책을 하다 보니
꿈속에서 보았던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에 문득 꿈이 현실일까 싶어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폐가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고 모습은 꿈과 똑같았다. 나는 폐가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 마을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전에 그 폐가에는 어떤 가족이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소문에는 그들이 이 동네를 떠나기 전날 밤 알 수 없는 존재를 만났다는 말이 있었다. 그 존재가 악귀인지 혼인지는 불명확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며 폐가가 되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내가 꿈속에서 들어간 폐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꿈과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그날 밤 다시 잠에 들었을 때 또 하나의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폐가 안에서 전날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존재는 형체가 불명확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다시 오다니 대담하구나. 내 이야기를 널리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 나는 그 존재의 부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일어나 보니 이번에도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시골에서 겪은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가끔 그 꿈을 꾸었고 마치 그 존재가 내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폐가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여러 포럼과 SNS에 그 마을에 얽힌 다양한 전설과 미스터리가 적혀 있었다. 특히 내가 폐가에 갔던 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발견하면서 그 일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됐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때때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마을이나 오래된 집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의 꿈과 폐가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매달려 있으며 나는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 존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치 존재가 약속을 지켰다는 듯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